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감기가 다 낫지 않아가지고 이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듣는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대의 지성,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치의 양심의 목소리라고 했던 장기표 선생께서 최근에 또 별세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장기표 선생이 별세하고 난 뒤에 조문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굉장히 좀 의아한 모습이 몇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는 장기표 선생 하면은 어떤 분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이고 전태일 열사의 친구분이었던 게 장기표 선생이었죠. 그렇죠? 여야를 막론하고 양심의 목소리를 많이 냈던 뭐 문재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칭찬의 목소리만 냈던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몇 차례나 또 얘기를 했던 게 장기표 선생이거든요. 여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양심의 목소리를 내었던 게 장기표 선생인데 근데 어쨌거나 노동운동의 대부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별세했었을 때 가장 먼저 조문을 하고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쵸. 노동운동이 자기들의 어떤 그 신성 불가침 영향인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댕기는 민주당. 민주당이 제일 먼저 장기표 선생한테 조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조선일보 칼럼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을 때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장기표 선생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조문도 가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노동운동에 대해 가지고 특히나 운동권 세력들 같은 경우는 장기표 선생한테 그렇게 조문을 해도 모자를 판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일까? 알고 봤더니만 장기표 선생이 최근에 지난 대선 때부터 누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던 거예요? 이재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던 것입니다. 그냥 뭐 비판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비난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 너무나 맞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뭐 뺄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이 얘기에 뭘 뺄 말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운동을 했다라 그래서 장기표 선생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400만 원 가까이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아들에 대해 가지고 폭로를 했던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공익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거를 가지고 법원이 무려 벌금 700만 원이나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장기표 선생이 받았던 벌금이 11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슴을 진짜 찢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이미 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몸도 좋지 않으시고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와중인데 작년 12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벌금이 확정이 되니까 장기표 선생이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정말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긁어 모으면은 100만 원 정도는 낼 수가 있지만 1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너무나 나한테는 거금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낼 수가 없어가지고 노동형이라도 받겠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뭐 하루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갚아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라고 합니다. 참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서 아직까지도 1심 재판 결과가 안 나와 있는 상태이죠. 그렇죠? 그런데 평생을 대한민국의 노동계를 위해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었던 장기표 선생 같은 경우는 권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벌금 1100만 원이 확정이 돼가지고 사실상 그 돈조차 낼 그런 형편이 안 돼가지고 징역을 나한테 선고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도 정말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런 장기표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이재명과 민주당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본인 스스로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조문 가는 거를 눈치를 슬며시 보다가 이제서야 조문을 살짝 이제 그 꽃 같은 거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진짜 이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치가 떨린다라고 하는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기표 선생을 기리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기표 선생이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거야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함으로써 거액의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거부하셨다라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는다라는 거 그 자체도 당연히 영예로운 일일 겁니다.
그렇죠? 민주화 운동을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청춘을 버렸다.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거를 보상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상을 받는 것 자체도 영예로운 일일 테지만 더 영예로운 거는 뭐겠습니까? 야, 내가 무슨 뭐 돈 그거 몇 푼 받겠다라고 민주화 운동 한 줄 아냐? 내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진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내가 청춘을 바쳤던 것이지 돈 벌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진짜 보상금조차도 거절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어떤 거겠습니까? 더 영예로운 일인 것이고 참으로 진짜 장기표 선생 다운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가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도 덧붙였냐? 장기표 선생은 인생의 마지막 해인 올해 초 2024년도 초죠, 그렇죠? 올해 초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도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치 개혁을 추진했다. 실제로 장기표 선생이 인생 마지막에 걸쳐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목표가 무엇이었냐? 정치권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 이거를 타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장기표 선생의 최후의 목표였습니다. 이미 장기표 선생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재명 같은 권력 그 자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1심 재판이 안 나와 있고 아직까지도 처벌을 안 받고 있는 상태인데 권력이 없는 장기표 선생 같은 경우는 벌금 1,100만 원이 확정이 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갖다가 포기하자, 면책 특권을 포기하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겁니까?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면책 특권 포기하자. 그래놨다가 지가 이제 뭔가 구속이 될 것 같고 지가 이제 뭐 필요할 상황이 딱 되니까 편지 같은 거를 돌리고 서신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제발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체포동의안 통과를 시켰을 때 다 기억나죠, 그렇죠? 바로 이 한 가지 단면만 보더라도 장기표 선생님께서 선고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장기표 선생의 그 장례식장에다가 조화를 보내기는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문은 안 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장기표 선생이 별세하고 난 뒤에도 애도하는 입장조차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도대체 이재명이가 장기표 선생한테 직접 조문도 안 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조화밖에 못 보내는 것이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왜 도대체 장기표 선생에 대해서 애도의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유로 지금 찝히고 있는 것이 뭐냐? 살아생전 장기표 선생이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얼마나 쫌생이 같고 얼마나 진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평생 민주당 맨날 입만 벌리면 얘기하는 게 서민을 위한 것이다. 입만 벌리면 얘기하는 게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다. 대기업만 때려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입만 벌리면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를 평생에 걸쳐가지고 헌신해왔던 사람이 장기표 선생인데 그 장기표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이재명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에서 당적인 차원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찌소리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왜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까? 한마디라도 했다가 장기표 선생을 기린다는 얘기했다가 이재명한테 찍힐까봐 두려워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민주당의 진보 좌파라고 하는 그 정당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것이다. 약자를 위한 것이다. 이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던 가치관 아닙니까? 도대체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 가운데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특검 탄핵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해는 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감히 장기표 선생의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조문을 할 만큼 자기들이 뻔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재명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혹시나 장기표 선생한테 마음속에서는 기리고 싶고 마음속에서는 조문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눈치를 보느라고 조문을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표 선생이 이재명한테 했던 얘기처럼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그런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장기표 선생은 이재명을 비판했고 이재명의 아들의 문제를 지적했다라 그래서 벌금 1,100만 원을 받고 그거를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노동형을 내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평생을 진짜 약자와 운동권을 위해서 살아왔던 분인데 이렇게
결말이 지어지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